롤 같은 게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욕을 너무 쉽게 만나게 됩니다. 직접적인 욕은 아니더라도 초성으로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쇼쇼, 물고, 쌍비웃고, 너 비웃기웃하면 1cm와 같은 초성으로 된 성적 모욕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소위 통매물로 유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전달드릴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면 유죄가 무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실제 이거 제가 다뤘던 사건이거든요. 최근에 통매물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던 걸 정식 재판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통매물로 걱정하고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발 조사받으면서 초성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발뺌 좀 하지 마세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너랑 슛슛 하고 싶다 이렇게 채팅했거든요. 조사받을 때 세수하고 싶다는 의미로 말한 거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괜찮을 턱이 있나요? 여러분, 경찰이 바보가 아니에요. 검사도 바보가 아니에요. 너무나 이게 뻔한 얘기인데 억지로 우기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순식간에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고 벌금형을 받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에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에 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비율은 0.92%예요. 이게 1%가 안 되죠. 애초에 검사가 아무렇게나 기분에 따라 기소하는 게 아니고 범죄자랑 확신이 있으니까 기소하는 거거든요. 검사도 기소 잘못해서 무죄 선고되면 인사고과 이게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일단 기소가 되면 무죄 받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변호사 생활하면서 평생 동안 무죄 한 번도 못 받아본 변호사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솔직히 이게 몇 년 전까지도 통하던 수법이긴 해요. 이게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피해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이놈이 분명 성적인 의미로 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의적 의미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처벌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런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진짜 제가 몇 년간 사건 진행하면서 이게 생생히 피부로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초성이라도 이게 맥락상 성적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하고 있는 추세예요. 제가 아까 예시로 든 시옷시옷 하고 싶다를 세수하고 싶다로 우겼다는 거, 이거 제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예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재판에서 우겼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그 사건은 통명 사건은 아니긴 했는데 모욕죄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실제로 모욕죄로 처벌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분이 처음에 고소당하고 놀라서 통명으로 유명하다는 변호사님 중에 한 분을 찾아갔대요. 그분이 사건을 딱 보더니까 어차피 이거 색드립 초성으로 한 거라서 방어하기가 너무 그냥 쉬운 사건이야. 무조건 무혐의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조사받을 때 변호사님 조언대로 물고 쌍비웃고를 물고 뽑고로 진술하고 너 비웃기웃하면 1cm, 이거를 너 발광하면 1cm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 거예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경찰이 바보예요? 검사가 바보입니까? 저거 누가 봐도 물고 빨고이고 또 발견하면 1cm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이 사건은 진짜 이례적으로 검찰로 넘어간 지 하루 만에 벌금형 구약식 처분이 나왔어요. 이 검사도 내용 보니까 너무 괘씸했던 거죠. 이분이 이제 벌금이 나오니까 너무 놀랐던 거죠.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를 이제 찾아왔던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초성 쓰고 우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봐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재판 가서 무죄를 받아야 되는 건데 심지어 제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 때 이게 한번 망가진 사건이라서 그거 복구부터 해야 돼서 무죄를 받기가 진짜 더 힘들어 보였어요. 근데 제가 누구예요? 제가 어쨌든 통명 전문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게 제대로 된 변호 전략만 짜면 충분히 무죄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합의하지 말고 무죄 다퉈보자고 오히려 제가 먼저 의뢰인분께 제의를 했어요. 저는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와 다르게 사실 롤뿐만 아니라 서든, 배그, 오버워치, 피파 다 해봐서 진짜 잘 알아요. 종종 이렇게 말하면 업무 때문에 제가 게임을 하는 줄 아는데 진짜 그냥 게임 원래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대화가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는지가 저는 이게 너무 뻔히 보여요. 그래서 일단 이걸 재판 절차로 돌입하면 경찰이 조사한 내용, 확보한 자료를 거의 전부 복사할 수 있거든요. 그걸 봐야지 경찰이랑 검사가 어떤 이유로 유죄라고 판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장 먼저 경찰이 확보한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주고받은 전체 채팅력을 복사해서 분석을 했어요. 내용 보니까 의뢰인이랑 상대방이 같은 편인데 서로 화가 나서 그냥 욕한 거예요. 그냥 싸운 거죠. 그 와중에 우리 의뢰인은 성적인 욕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롤게임 특성상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채팅 하나하나 이제 뜯어가지고 분석하고 설명을 했어요. 저는 요즘도 롤을 하기 때문에 채팅 내용만 봐도 이게 상황이 다 그려져요. 의견서도 진짜 세밀하게 분석해서 빡빡하게 작성하고 통면으로 고소한 상대방도 제가 증인으로 부르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에 가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판사님이 딱 이러시더라고요.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하게 잘 써줘서 잘 읽어봤다. 근데 굳이 이거 피해자 증인으로 불러야 될까요? 제가 이때 느꼈어요. 이거 됐다. 판사님이 그런 얘기 했을 때는 나름의 이게 시그널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증인 신청 없이도 충분히 무죄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증인 신청은 이제 처리하고 제가 최후 변론하고 재판이 이제 끝났거든요. 이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이게 무죄를 선고받고 저도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긴 했는데요. 진짜 의뢰인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했으면 변호사 비용도 아끼고 혐의도 빨리 벗었을 것 같은데 괜히 이게 전략을 처음부터 잘못 짜가지고 돈도 버리고 시간도 다 버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만 엄청나게 이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 경찰 조사 때부터 시작했으면 이게 아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됐을 거예요. 통매음은 가능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는 게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도 난이도로 따지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받는 게 그나마 쉽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받는 게 꽤 어려워요. 그리고 재판에서 무죄 받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게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무죄확률이 0.92%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초성이나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고서 무조건 우기지 말자. 그리고 가급적 경찰 단계에서부터 힘을 줘서 무죄를 받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엄한데 고생하지 마시고 통명만큼은 제가 어떤 변호사보다 낫다고 자부합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설명란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가이도 장진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